오늘은 유니버시티 오레곤에 있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포틀랜드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이제 유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레곤이 있습니다. 여기 유니버시티 오레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사 박물관과 그 문화사, 그러니까 칼추럴 히스토리도 같이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어 중국에 대한 그런 그 문화와 그다음에 흑인들을 그 달이 인제 흑인의 달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인제 작품 전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방문한 목적 자체가 자연사, 그러니까 내추럴 히스토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쭉 소개를 드리고 어 영상 뒷부분에 그 중국과 그 흑인에 대한 그런 것은 그 잠깐만 영상 뒷부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레곤도 유니버시티 오레곤은 인제 구글에 들어가 보면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그 칼처럴 히스토리 같이 되어 있는데요. 그 소개가 좀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위키피디아에는 별로 큰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인제 트립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면은 인제 쪼끔 소개가 좀 나와 있고요. 거기 인제 사진들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되는 것들이 인제 영구적으로 전시되는 게 있고, 인제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인제 특별한 이벤트로 전시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인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그 중국에 대한 것, 그 중국 이민자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런 것이 요약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흑인의 달이기 때문에 인제 흑인들에 대한 작품들이 인제 역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 유진에 있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여기에 그 자연사 박물관을 들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오레곤의 그 오랜 그 역사가 근대사가 아니라 그 오랜 그 고고학적인 역사 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방문을 하고 이제 관계되는 자료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여기가 박물관이기 때문에 프레시만 사용하지 않으면은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을 다 허락된다고 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레곤의 그러니까 고대 역사죠. 현대사가 아니고 있는 전시관인데 입구부터 상당히 그 재밌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 페이슬리 케이브가 있는데, 이것이 한 그 만 몇천 년 전에 그 오레곤에 살았던 원주민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트락에서 발굴된 신발이 되겠습니다. 집신이 아니고 신발, 인간의 신발인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년 전의 것으로 이제 현재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복원을 갖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산재 속에 묻혀 있으면서 이제 완전 석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복원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부서져 가지고 유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하다 중단하고 이제 그 자체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퍼트락에서 발굴된 건데, 보다시피 더 이상 복원은 못하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사이즈가 아니고 여러 사이즈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발 큰 사람은 큰 거, 이제 발이 작기나 어린애들 거는 이제 사이즈 작은 거, 이렇게 이제 다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대 측정이 되고 한 9,500년 전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포트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신발들인데, 이것을 복원하려고 노력했는데 복원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제 화생 쪽에서 밑에 있으면서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복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복원하려고 그러면 이제 부러져 가지고 유물을 훼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원은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서 이제 복원 작업은 끝마치고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포트락 스타일 샌들이라고 그래놨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포트락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다시 포트락을 가면은 조금 더 실제로 발견된 동굴 위치 근처까지 한번 가볼 예정인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오레곤에서 그 집신이 많이, 집신이라고 아니고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대 집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었던 그런 신발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가브로시 라는 그 껍질로 이제 엮은 그러한 것인데, 우리나라 집세기와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딘가 하면은 그 포트락입니다. 포트락에서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포트락은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간 그 만년, 그러니까 9,500년에서 만년 사이에 그 레디오 카본 데이팅으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지금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숲이 많이 우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그 신발 자체가 이게 발굴이 돼서, 좀 더 지나가면 아마 그 포트락 그 유물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칩신들만 이렇게 많이 전시해 놨는데요. 요 집신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집신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그 포트락 근처에 있는 그 동굴입니다. 포트락 케이브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정확한 위치는 지금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발굴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막 도굴을 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비밀로 붙이기로 해서 지금은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제가 위치가 어딘지는 대충 짐작은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근처를 방문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집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한 9,500년에서 만년 전 신발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우리나라 옛날 집세기하고 다른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한 9,500에서 만년, 약 한 만년 전에 실제로 여기 인디안들의 조상이겠죠. 그 인디안 조상들이 신었던 게 그대로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페이슬리 케이브에서 이제 유물이 발굴된 그런 게 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하고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를 찍어놨던 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역사가 이제 베링해 쪽에 이제 북쪽 알래스카 쪽을 통해 가지고 북미에 인류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서 발굴된 게 이제 훨씬 그 전에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여기 점차에 살고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인간의 배설물에서 그게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분석한 결과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 샘플하고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인간이 배설한 거에는 이제 인간의 DNA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DNA가 밝혀져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한 14,500년 전쯤의 것이니까, 실제 이제 코비스라 그러나요? 그 이론 자체가 북미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건너왔다는 그런 이론 자체가 이제 전혀 이제는 맞지, 아니요, 크로비스라 돼 있는데, 코비스가 크로비스네요. 크로비스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실제로 그 정설이 이제 실제로는 틀렸다는 거죠. 틀려가지고, 이게 이제 한 13,000년째를 넘어왔다. 지금, 그게 이제 아직도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와서 이제 발굴된 유물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제, 틀렸다는 걸 이제 증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페이슬리인데, 요거 말고 이제 더 거한 게, 림락 드로우에 있는 락 쉘터가 있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에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한 18,5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이슬리보다 훨씬 전에 벌써 여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전시는 안 돼 있네요. 아주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레곤에 이미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게 많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인간의 유물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마 그게 제일 오래된 것 중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화이트 샌드, 그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에서는 이제 인간의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발자국 밑에 있는 그 씨앗 같은 것이라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 발자국 밑에 있는 걸 전자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2만 년이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인간 집적 유물은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묻혀있던 그 식물이죠. 식물의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측정 연대가 한 2만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증서로 되어 있던 크로비스라는 그 유물에 나왔던 이제 이 크로비스 유물인데요. 이게 이제 화살 쪽이죠, 그죠? 이런 화살 쪽까지 생겼는데 그에 의한 연대가 돼 있고 어떻게 이제 그 북미에 인류가 흘려 들어왔다 한 자체가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제대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설로 통설이 이제 뒤집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인식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정설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유물이 발굴되고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로잡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페이슬리 동굴에서 발견된 게 사람들의 배설물이 굳어서 화석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전시해 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디움 카본 데이팅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이제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휴먼 DNA가 발견되었고,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약 한 14,500년 정도 된 그러한 인간의 배설물이 화석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배설물이 화석이 된 거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확대한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레곤 역사를 이제 쭉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의 고고학적인 통설이 상당히 많이 틀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 통설은 약 13,000년 전에 이제 베링해 위에 있던 거기를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너왔다. 그래서 미국에 인류가 퍼졌다. 북미 대륙하고 결국 남미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통설이 그랬는데 요즘 나온 유물들의 발견, 더구나 인간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들과 거기서 발견된 이제 여러 가지 흔적들을 특히 이제 제일 정확한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의 전자 측정으로 측정하니까 제가 좀 이따 들어가서 다시 다른 것도 보겠지만은 약간 오레곤에서 발견된 게 18,500년적게 발견되었어요. 요것은 이제 그 전에 발견된 건데 14,500년 전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이미 많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코비스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의한 인류가 전파됐다는 북미 대륙에 전파됐다는 자체가 실제로는 틀린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더 이제 확실히 되면서 이게 확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페이슬리 케이브가 이제 그런 중요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여기 있는 화산재 밑에서 이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화산재가 무슨 화산재인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인트 헬렌에서 터진 화산이 있고 하나는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가 생길 때 생긴 그게 이제 마자마 마운틴인데 그게 이제 터진 게 이제 화산재가 그 밑에서 이제 미분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마자마 그러니까 크레이트 레이크가 생기면서 터진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 한 7,700년 전에 터졌고요. 그 뒤에 이제 세인트 헬렌 거는 만 몇천 년, 13,000년인가 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화산재 밑에 있는 것들은 그보다 그 전에 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설을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러한 것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슬리 케이브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남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한번 근처를 갖다 가볼 예정인데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위치는 이제 역시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쪽까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레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선사 유적에 대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주하는 이 오레곤의 경우에는 그 크게 봐서 이제 네 군데 정도의 아주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파트락의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 한 만 년 전에 신던 세이지 브러쉬로 만든 그 인류의 신발이 발굴되는데 수십 켤레가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유니버시티 오레곤에 인제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가 마운틴이라는 곳에서도 인제 사람이 입던 옷이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게 한 12,000년 전 정도로 인제 연대가 측정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입은 옷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옷의 인제 조각이 발견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가 인제 그 유니버시티 오레곤 쪽에서 계속 인제 연구해 오던 것이었는데 페이슬리 파이말 케이브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페이슬리에 가면은 인제 인간의 배설물로 인해 생긴 화석에서 그 인류의 DNA를 추출을 했고 거기서 유기물을 분석하니까 약 한 15,000년 정도적으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석기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굴이 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인제 미국 고고학회에서는 크라비스라는 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13,000년 전에 빙하가 녹을 때쯤 인제 알래스카 베링해 쪽을 통해서 인류가 북미에 넘어왔다고 이렇게 한 것이 인제 정설인데 그것이 이제 크라비스 유적에 의한 중요성이었는데 실제로 인제 그보다 훨씬 13,000 년보다 훨씬 수천 년 전인 15,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의 배설물에서 그 나왔고 화석이 되어서 나왔고 거기서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제 오레곤에서 나온 유물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발굴이 최근에 발굴된 것이 유명한 것이 림락 드로우라는 곳에서 이제 락 쉘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인제 석기 유물하고 동물뼈 먹던 동물뼈 쪼가리 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성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약 18,50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북미에서 인류가 직접적인 유물이 인류가 쓰던 유물이 발견된 것은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과문해 가지고 더 이상 그걸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인간이 쓰던 그런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림락드로 락쉘터 여기서 발견되고 역시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인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북미 전체에 대한 선사 유적지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요약했는데요. 인제 제일 유명한 게 여기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화이트샌드 내셔널 파크의 내셔널 파크입니다. 파크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그 발자국이 한 20,000년 전으로 나온 게 그 발자국에 박혀 있던 식물의 연대 측정을 하니까 약 한 20,000년 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뉴멕시코주에 있습니다. 화이트샌드 내셔널 파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말씀드린 림락 드로우가 이제 18,500년 전인데 이것은 인제 여기서는 인제 발자국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쓰던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석기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텍사스 골드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석기 유물이 한 200만 점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측정은 한 16,000에서 2,000년 사이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인제 여기도 역시 메더크로프트라는 것은 인제 락 쉘터인데요. 거기서 석기 유물이 나왔는데 한 17,000년 전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석기 토구 그리고 거기서 인제 불을 썼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오레곤에 있는 페이스 5 마일 케이브스에서 발견된 것들은 인제 크라비스 이전에 북미에 원주민이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퍼틀락은 그 인류가 신었던 신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이 실제로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인제 신발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인제 한 종류가 아니고 어린애들 신는 작은 신으로부터 어른이 신는 큰 신발까지 여러 종류가 다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 복원은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인제 석화가 많이 돼 가지고 100% 복원을 못하고 이제 발굴된 상태를 많이 이제 유지한 채로 지금 인제 보관하고 있고 많은 유물이 오레곤 유니버시티 오레곤 이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데
이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카피를 하셔 가지고 화면 카피를 하셔 가지고 찾아보시면서 대조를 해 보시면은 인제 미국에서의 선사 시대의 인류의 발자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나 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 오레곤에 인제 화석이 발견된 것을 이제 실제로 어디서 뭐가 발견됐는지 쭉 맵을 해 놨는데 정말 많이 발견됐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된 줄 몰랐는데 참 많이 발견돼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들여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미, 북미 전부 다 말이 퍼진 걸 알고 있는데, 만 몇천 년 된 그런 유물들을 파면은 실제로 말에 화석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이 한번 들어왔다가 멸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전쟁하면서 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이 이제 중남미와 북미로 흩어졌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북미 쪽으로 흩어진 게 주로 스탱 야생마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들을 이제 종자를 개량해서 키우고 이런 것들 인디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유물들을 보면은 어디서 뭐가 되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주로 화석들이니까 훨씬 이제 오랜 고생물학적인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것은 이제 오레곤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높이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태평양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다른 주가 됐죠. 오른쪽은 아이다호 주가 되겠고, 위쪽은 와싱턴 주가 되겠고, 남쪽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되겠습니다. 모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이제 에파라치안 산맥이라 그러나요? 그게 쭉 캐스케이드라 그러는데 쭉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면 저쪽이 이제 제가 갔다 왔던 조셉이 저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레곤은 전부 다 있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게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가 거의 전체가 사막이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사막이죠. 그리고 그 동남쪽이 되겠죠. 동남쪽은 전체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막도 있고, 그, 데서트라 그러니까 이제 사막들 있고, 그 다음에 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야 있는데, 해안가는 이제 제가 전에 소개시킨 대로, 암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암벽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오레곤 해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레곤은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해안가가 있고, 이 웨스턴 베리라 되어 있는 사실은 윌라메 베리입니다. 윌라메 베리는, 상당히 토질이 비옥해요. 토질이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오레곤 트레일 따라서 이제 오신 한 2, 300년 전에 오신 분들이 이제 200년 전쯤 되죠. 그죠? 1850년대 중반에 많이 왔으니까, 1850년대쯤 이제 오시한 분들이 여기 웨스턴 밸리, 여기 윌라메 밸리에 전부 정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막이 주로 가운데 가로막고 있고요. 다시 이제 동북 쪽에는 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 양쪽으로 좀 더 이제 캐스케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해변가로 가면 또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독특한 지형을 오레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레곤에 이제 지질학적인 역사에 대해 가지고 쭉 지금 이제 비디오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찍고 있는데요.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역사에 비해서 이제 오레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쭉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다호를 갔을 때, 소션폴 쪽에서 이제 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션폴은, 옐로스톤에서 화산이 터진 제가 거기까지 날아와가지고 쌓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레곤 쪽은, 주로 세인트 헬렌에서 터진 화산의 화산재,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레이크가 있는 마자마 산에서 터진 화산,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레이트 레이크가 생겼는데, 그러한 역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예, 저 콜롬비아 리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 이쪽에 용암들이 굉장히 큰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덮쳐가지고 땅을 이루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옐로스톤이 국립공원으로서 제일 처음 생긴 국립공원이고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그 자체가 현재 슈퍼 볼케노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용암 위에 떠 있는 그런 지대였어요.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뭐 전 세계적인 인류에 큰 재앙이 온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용암 위에 지금 땅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그 집안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다시 오게 돼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는 이제 다시 가서 자세한 비디오를 좀 촬영을 하고 내용을 좀 소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오레곤도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그런 풍부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재미가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가 어떻게 폼이 됐는지 마자마가 나오죠. 마자마 산이 터지면서 크레이트 레이크가 됐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동부에 이제 정착했던 백인들이 서부로 이제 건너온 게 1800년 중반대입니다. 1800년 중반대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서부가 이제 개척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조금씩 있긴 있겠죠. 그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원주민이 있었고요. 근데 정식적으로 이제 이주가 시작된 거는, 오레곤에서 발견된 이제 화석들을 갖다가 이제 약간 간추려서 이게 전시를 해놨네요. 이 뼈는 아마 상당히 큰 건데, 무슨 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큰 뼈는 맘모스 뼈랍니다. 맘모스의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레곤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쭉 전시를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오레곤에서 밝혀진 지층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대부터 쭉 이렇게 지층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플레이트 텍토닉이라고 그러는데 큰 지층이 있죠. 큰 지층들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형성되고 하는 걸 이제 텍토닉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제 뭐가 와서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다시피 지금 지층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쭉 있는데 한국어는 좀 많이 다르죠. 한국은 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층이 막 분포해 그렇지는 못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전부 터 다른 시대에 그런 지층들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쭉 있는데 이 북미 땅 중에 이제 오레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진하고 쓰나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볼케노하고 또 지진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레이트 레이크로 알고 있는데 위자드 아일랜드네요. 위자드 아일랜드 이제 거기서
상층부가 이제 완전히 그 화산 폭발로 날아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깊은 호수가 그 그레이트 레이크입니다. 그 뭐 세계로 몇 번째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깊은 이제 호수가 이 크레이트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 3월 달에 갔다가 눈이 너무 깊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포기라고 돌아왔는데 워낙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봄, 좀 늦은 봄쯤에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산 이름이 마자마입니다. 마자마인데 이게 이제 화산이 터지면서 위에는 다 날아가고 그 안에 이제 용암이 또 솟아나와가지고 저렇게 또 아일랜드, 위자드 아일랜드 그러는데 섬을 이루어가지고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물이 굉장히 푸르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호수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은 호수 둘레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데 제가 한 빠지면 그냥 그대로 즉사합니다.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여름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급경사라 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길을 상당히 많이 막아놔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싹 미끄러지면은 뭐 그걸로 the end of the world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를. 여기서 세인트 헬렌 산이 이제 1980년 5월달에 터졌는데 58에 터졌는데 그때 이제 몇십 명이 죽었는데 그건 가장 최근에 폭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큰 폭발이 있었던 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13,0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주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화산재가 이제 오레곤에 다 덮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헬렌 세인트 헬렌 바로 오레곤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산입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데 콜롬비아 강 건너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세인트 헬렌 산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오레곤에서 밟은 화석을 전시해 놨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제 아주 옛날에는 훨씬 더 땅이 따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산림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큰 동물들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먹이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화석은 화석인데 우리 지금은 선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생긴 모양 자체가 이제 비버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큰 동물의 이제 화석 뼈를 그대로 맞춰서 이제 재생을 해놨네요. 슬로우 자이언트라 그러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빨 하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먹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주먹보다 더 큰 이빨이네요. 이빨 하나가요. 그러한 동물이 되겠습니다. 예, 이름 자체가 슬로우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네요. 주로 식물을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식물이 주로 식물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레곤에 있다가 이제 멸종된 것들,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은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떤지 나와 있는데 제가 다녀온 이제 존 데이에 있는 페인티드 힐입니다. 거기 보면은 연대별로 이제 지층 색깔이 달리하고 있는데 저게 주로 이제 온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철 성분 이런 것들이 색깔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후가 다르니까 이제 색깔이 다 변해가지고 페인티드 힐, 또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처럼 페인티드 힐이라고 그러는데 저 안에서 많은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그 화석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층 연구가 의뢰되니까 언제 어떠한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4,400만 년 전부터 지금 한 1,600년 전까지 그 당시에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밑에 이제 화석으로 나오는 화석을 갖다가 그대로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티드 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지층으로서 상당히 색깔이 있고 아름답고 한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이제 각 지층별로 색깔이 좀 다른 지층별로 안에 화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페인티드 힐 근처에 있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석이 발굴되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그 전체 지역이 이제 주로 그 동네 이름이 잔데이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잔데이 베이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잔데이 그 지역에 있는데, 요 잔데이에 그 화석 지역을 가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세 군데를 다 봐야 돼요. 그 페인티드 힐하고 그다음에 그 이름 제가 갑자기 클라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가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 시뮬락이 있는 그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 실제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팔레온톨로지라 해가지고 고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평일날에는 거기서 그 화석 같은 것을 실제로 이제 처리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나온 유물 중에 상당히 그 재밌는 것들 하나가 제가 그때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 메뚜기 알이 거기서 발굴이 됐어요. 참 그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런 발견된 걸 제가 아직 그걸 못 봤는데 그 메뚜기 알이 그 화석으로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개미 알인 줄 알았어요. 개미 알인 줄 알았는데 그 오레곤 그 유니버시티 오레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게 개미 알이 아니고 그 그래스하프 메뚜기의 알이었어요. 그 메뚜기가 알을 보통 그 위에 지상에 놓는데 어떻게 지하에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그 보존이 돼가지고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오늘 뭐 여기 전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그걸 조사하고 해가지고 고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보니까 그게 개미 알이 아니고 메뚜기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 메뚜기 알이라는 게 거의 그 보기가 불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화석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석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그 뭐 그냥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그래요. 그 제대로 화석을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처리를 잘 해가지고 더 이상 그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복원도 해야 되고 그 작업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늑대들을 다시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번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그 일화 하나가요. 옐로스톤에 실제로 늑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옐로스톤에 늑대를 갖다가 도입함으로써 아주 재밌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 동물들을 늑대가 다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늑대들이 동물을 좀 잡아먹으니까 이제 그 포유류 동물이죠. 그걸 잡아먹으니까 처음에는 늑대가 확 번식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늑대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유동물도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까 생각했는데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면 그 초식동물만 많으면은 그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오히려 멸종에 가까운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늑대들이 일정하게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밸런스를 잘 유지해가지고 늑대도 번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 있는 그 초식이나 그런 동물들도 번식하는 그런 좋은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옐로스톤에 이 늑대를 도입한 것은 아주 그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늑대도 거기서 그 번식을 잘해서 생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식 동물들도 너무 과번식이라 그러죠. 번식이 지나치게 과번식하는 그런 것도 맞고 이제 그렇게 돼서 참 아주 성공적인 성공 사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머스탱이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이 미국하고 중남미에 도입된 게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이제 말을 타고 와서 이제 그걸 퍼뜨린 걸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고대 유물 속에서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 살다가 어느 정도 멸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말을 가지고 오면서 말이 다시 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의 쭉 어떻게 번식된 개통도를 갖다 그려놨네요. 생태계라는 게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코이볼루션이라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요. 생명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다 같이 삶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건 이제 참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개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실제 이제 늑대도 객과동물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네요.
예, 이게 이제 파실 레코드, 그러니까 그 화석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잔디에 있는 그 카시드럴 락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곳이 연천돼 있는 건지, 그런데, 맞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타마스 컨던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발굴을 하고 그걸 갖다가 보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분 이름을 따서 그 심락 그 사이트에는 그 컨던 그 랩이 있습니다. 그 리서치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발굴한 것들을 이제 여기 전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잔데이 지역, 그 심락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분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놨네요. 네, 이거는 이제 질환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질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질환을 믿지 않고, 창조를 믿는데, 이 진화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그 어떻게 됐든 하여간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니까요. 학문으로 쭉 그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실라일러 폴의 그 실제로 연어를 잡던 그 인연들의 모습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반너빌 댐이 서면서 전부 물속으로 잠겨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 위치는 그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실제로 연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생을 유지했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실라일러 폴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 그 이건 실라일러 폴이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라일러 폴에 그 많은 것들이 그 물속에 이제 잠겨버려 있었어요. 지금은. 예, 이게 이제 세몬들의 이제 그 역사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스네이크 리버 그러니까 헬, 헬스 캐년 거기를 가서 제가 비디오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댐이 생기면서 그 헬스 캐년 그 댐이 생기면서 연어가 더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 헬스 캐년의 그 스네이크 리버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기 그 옐로스톤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생기면서 자연적인 연어는 이동을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연어가 쭉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스네이크 리버가 옐로스톤에서 발원이 되니까요. 옐로스톤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몬들의 세몬 그 연어와 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네, 제가 맞았네요. 이게 실라일러 폴로 되어 있네요. 실라일러 폴에 대한 그 이게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슬라일러 폴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연어를 잡았던 거,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일러 폴은 지금은 이제 본너빌 댐이 생기면서 그 물속에 그 폭포 자체가 그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런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레곤에서 발굴된 그 말인데, 말 중에는 아주 작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말은 아니고, 옛날에 아주 말 중에서 작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스몰 호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그 발굴이 돼서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이언트 세몬, 아주 큰 세몬인데요. 그 이제 세이버 투스 세몬이라 그러는데, 보다시피 이제 화석으로 나오는데, 그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모형들을 보면은 굉장히 크죠. 여기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모형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세몬입니다. 세몬이 일반 세몬이 아니고 정말로 큰 세몬인데, 스위밍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본 저 세몬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겠죠. 이제 그 고생물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실제로 하는 건지 그걸 조금 이제 요약해서 보여놨네요. 실제로 이제 찾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다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동물 뼈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모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네요. 네, 이것은 이제 오레곤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레곤에 살았던 동물하고
지금 실제 살고 있죠. 이런 그 자이언, 뭐, 그 마운틴 그 라이온 이런 것들을 실제 현지에서 살고 있죠. 근데 거북이 같은 것도 좀 있고, 참 옛날 것들을 이제 그 저기 위에 있는 박스, 새들 박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오래오래 살았던 동물들 이제 그대로 모형을 해놨습니다. 예, 이제 그 공룡이라 그러는데 공룡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작은 것들 모형을 갖다 실제로 만들어 놨네요. 그 실제 이제 화석이 나온 거 그런 걸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레곤의 그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왼쪽에는 태평양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아이다호가 되겠고, 북쪽은 와싱턴주가 되고, 남쪽은 캘리포니아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그 바다도 있고, 해안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가운데 이제 그 밸리가 있는데, 그 윌라메 밸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밸리가 상당히 옥토가 그 비옥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레곤 트레일 따라서 여기 이주해 온 사람들이 1850년대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정도 시작했죠. 그분들이 이제 이 윌라멜별이 여기를 정착하면서 이제 그 더 이상 그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좋은 땅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착해서 이제 오레곤이 이제 그 발전하게 돼가지고 지금의 오레곤이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이 그 밸리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양쪽 산이 있고 해안가로 쭉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밸리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그 캐스케이드가 그러는데 쭉 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크레이트 레이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운트 후드로부터 크레이트 레이크까지 쭉 산이 쭉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이는 게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다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동북쪽은 아주 그 높은 산지가 되고 그 동남쪽은 그 황량한 그 데저트 그러니까 사막 그 지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생물들이 살던 시대는 여기가 좀 더 바다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울창한 산림지대가 되기도 했고 그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기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황량한 사막 지대가 그 중부로부터 그 동남부까지 전부 사막 지대인데 옛날 그 나오는 이제 화석들을 보면은 그 해양 생물들이 많이 발굴이 나거든요. 그건 이제 이게 이제 바다가 장개스탄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막, 지금 현재 사막지대인데, 옛날에는 그 많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큰 동물들을 충분히 그 이제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울창한 산림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다호 쪽에 갔을 때, 크레이트 오브 더 문 그쪽에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무들이 그대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대로 묻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황량한 사막지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 화산이 터질 당시에는 거기도 역시 아주 그 산림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기후가 전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발굴된 화석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게 턱뼈만 저렇게 크니까 실제로 동물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턱뼈만 저렇게 크니, 턱뼈가 뭐, 저 정도 사이즈면은 최소한 뭐 3m에서 5m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큰 동물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그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맘모스 계통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아주 큰 그 육식 동물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대의 그 페인티드 힐에 나타난 화석들로부터 이제 그 당시 기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유추할 수 있는데요. 한 4,4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그 트로피칼 열대 우림 지역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그 화석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복원해서 보면은 이런 이제 완전히 그 열대 지방 같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800만 년 전쯤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그 산림이 많이 열대림이 물러가고 이제 이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우드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오신 우드랜드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3천만 년 전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그레이스랜드, 그러니까 이제 나무보다는 이제 초원이 많이 생성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600만 년 전쯤에는 이제, 다시 우드랜드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잔데이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다른 쪽에 가보면은,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 생물들이 많이 화석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주로 페인티드 힐이 있는 존데이 지역이 이제 지형이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 오레곤 산지에서 이렇게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들이 많이 있죠. 조개류들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달팽이, 바다 달팽이가 되겠어요. 바다 달팽이.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고기들의 큰 뼈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레곤이 아주 옛날에는 고생물 시대에는 이제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콘던이라는 분이 이제 일생의 업적들을 쭉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분이 잔데이 지역에 화석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고 보존하는데 참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심락 지역에 가면은 잔데이 세계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면 이제 팔레온톨로지, 그러니까 고생물학 연구소 이름이 콘던 리서치 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지어놨고, 이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갖다가 보존하고 하는데 참 많은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예, 오레곤 이제 화석 중에서 이제 식물 화석들, 오래된 이제 식물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화석뿐만 아니라 식물 화석도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니까요. 박물관의 이제 기념품 가게인데요. 여러 가지 기념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책들, 오레곤의 이제 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오레곤에서 발굴된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 파트락 신발이죠. 파트락 샌들에 대한 자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이제 기념품 사가시면 되겠고, 보니까, 오레곤 파실 맵은 25불이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있으면 이제 화석에 대한 많은 그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뮤지엄 뮤지엄의 기념품 가게가 되겠습니다. 자연스 박물관 입구인데요. 이제 자연스 박물관 앞에 이렇게 이제 조금 전시물이 조금 있고요. 여기가 유니버시티 오레곤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인데 아마 저기 이제 세먼 머리 같은데, 근데 저로서는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그런 유물들은 없어서 이제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혹시나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림락 드로우에서 나온, 림락 드로우 락쉘트에서 나온 이분이 혹시나 전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는데, 제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림락 드로우가 상당히 유명한 게, 그게 나온 유물이 1850년, 18,500년 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유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 발굴된 겁니다. 북미에서.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이제 북미에서요. 남미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미에서 발굴된 인간의 유물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림락 드로우에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시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물관이 이제 그 칼처럴 히스토리도 같이 전시하기 때문에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 그 인디안 원주민이 되겠죠, 그죠? 그런들이 이제 실제 그 살아있던 그런 문화 유적들이 그대로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는 이제 여기 살았던 그 인디안들의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인디안들의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여기 이제 살았던 아주 그 원주민이죠. 오래전 옛날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까지 여기 그런 것도 유물도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이 전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얼마나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뼈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그 인디안들의 유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디언들이죠. 여기가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제 역사에 대충 나와 있는데, 이제 15,000년 전부터 어떻게 쭉 변해 왔는지, 그걸 이제 쭉 그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완전히 그 백인들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죽고 지금은 다 인디언 레저베이션 구역에 다 들어가 살고 있는데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그냥 차이니즈 그 관이네요. 그 중국 사람들의 역사, 슬픈 역사를 그대로 지금 그 간직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참 그 억울한 그런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음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그 인권 유린을 많이 당했고, 그런데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 중국인들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문화 같은 것을 유지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레곤에서의 그런 슬픈 역사,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니즈에 대한 그런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차이니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한 이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보면은 참 그 슬픈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가혹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hinese Exclusion Act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절대 미국에 못 들어게 하는 그런 그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 못 오게 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뭐 그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서횡단 그 철도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건설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 노동자로 와가지고 그 많이 그 죽고 이러면서도 그 철도를 갖다가 건설하고 그랬는데 그 노동력이 그 중국 노동자죠.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했고 그 오레곤에 그 펜들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하에 가보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마약 같은 걸 이제 먹으면서 견뎠던 그런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기 투어는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거기 투어가 또 있습니다. 가면 이제 돈을 좀 내면은 펜들톤에서 그런 투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 참 슬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하고 그 조셉을 갔다 오면서 그 브로큰 저스티스를 해가지고 비디오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거기 그 금광을 갖다가 사금이죠. 그런 것을 켰던 중국인들을 갖다가 몇십 명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 정의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인들만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런 어떤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역사,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참 그 슬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못지않게 더 슬픈 것은 사실 인디안들 역사죠. 인디안들의 역사는 정말 그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차이니즈 히스토리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시는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오레곤의 이제 흑인들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오레곤에서는 이제 1844년이라 그러네요. 44년, 그 1857년에 그 블랙 익스크루드, 그러니까 흑인들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오레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된 모양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미국오니까 그게 전시되어 있네요. 참 그러니까
그 유색 인종들의 그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그 강자 입장에서 쓰여지는 거니까 그 백인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정의하고 뭐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이러니까 여기 흑인들의 그런 슬픈 역사, 그러니까 흑인들이 오레곤에 이제 더 이상 그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었네요. 예, 이게 이제 그 내추럴 히스토리만 아니라 칼처럴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문화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오늘은 아마 그 흑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흑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 문화, 그 흑인들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컬렉션이 된 것들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니버시티 오레곤 그 자연사 박물관을 이제 쭉 돌아보고 제가 전체를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요. 그 자연사 박물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아주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고생물에 대한 그런 전시도 같이 되기 때문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북미 지역의 그 유적지, 그리고 특히 오레곤에서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여러분이 많이 참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다가 같이 첨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유진 근처에 가시는 길이 있으시면은 시간이 나시면은 그 유니버시티 오레곤 자연사 박물관에 들르셔 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 보시면은 견문을 많이 넓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레곤 유니버시티 오레곤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